4시 5분. 네, 오늘 김영희 전문가가 여러분께 방송 전해드립니다. 두산 로보틱스 폭등 이후에 이어질 후속 주자에 대해서 전략 세운다고 하니까요. 김영희 전문가의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연말 산타랠리도 데이 트레이딩이 답이라고 하는데요. 김영희 전문가의 전략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쉬운 진단에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스트리밍 찾아 들어와 주셔서 종목 함께 봐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유로메카 37,600원에 30%요. 네, 뉴로메카를 37,600원에 600원. 매수를 해주셨고요. 37,600원에 비중이 30%. 얼마신가요? 30% 있으십니다. 네, 오늘 주가가 3.15%가 상승한 34,35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 해서요. 네, 손실 지금 크지는 않으신데 최근 들어서 하락했다가 올라서 주고는 있지만 크게 못 올라주네요. 과연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차장님. 유로메카는 로봇 관련주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올 초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대장주격으로 주가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기타 뭐 로봇 관련된 테마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테마주로 보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전반적인 어떤 산업에 대한 변화가 지금은 조금씩 물꼬가 터지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글로벌하게 인구수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형국에서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비용이 증가가 되면서 이런 유로메카가 생산 개발하고 있는 협동 로봇 이런 로봇들에 대한 어떤 니즈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뭐 저희 그냥 식사하러 점심 먹으러 갈 때도 프랜차이즈 음식점들 보면 그 로봇이 서빙해 주는데도 상당 부분 많아요. 요즘은 그리고 뭐 결제하는 것도 서빙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저희가 계산하고 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로봇 중에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사실 연간 실적으로 따지자면 비빌 거 없어요. 지금 결국 뭐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사들은 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6조거든요. 6조인데 연간 매출 600억에 뭐 4년 연속 적자인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에 6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당장 매출이 뭐 뚜렷하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탑라인 성장에 있어서 기대감이 충만한 섹터고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최대 화두라고 얘기를 하면은 AI와 로봇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어떤 테마의 강세는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보면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두 개로 나뉠 텐데 애플의 시가총액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는 이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AI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말이 30% 살짝 빠졌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뉴로메카는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 대세 상승이 꺾일 만한 테마가 죽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꾸준하게도 이쪽 로봇 산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가면 갈수록 업계에서는 노동력 기반 산업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 줄어드는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과거에는 B2B였다면 지금 B2C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실적 기준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냥 테크니컬한 접근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주가는 4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5일 이평선 깨지는 라인은 28,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매수가 이상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뉴로메카 협동 로봇 관련주입니다. 실적으로 말할 수 없는 로봇주. 하지만 로봇 AI 성장 모멘텀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매수가 이상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목표 주가 4만 원, 손절가는 28,3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새아이의 아빠님 유튜브로 와주셨는데요. 매수 문의 드립니다. LS 일렉트릭 매수 문의 실적도 좋고 변압기 쪽도 유망한 것 같아서 매수해 볼까 합니다. 목표 주가를 얼마 잡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LS 일렉트릭 이 종목은 7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조정을 받다가 이달 들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20% 정도 올라줬네요. 오늘 종가는 0.13% 가락한 75,7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전략 잡는 게 좋을까요, 차장님? 근데 이게 사실 실적 되게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올해 되게 턴어라운드를 좀 강하게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턴어라운드라는 단어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이 회사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그냥 꾸준하게 매출액 기준으로는 4년 정도 큰 폭의 성장은 없이 한 2조 4천억 정도 하고 이익률은 한 매년 5에서 7% 정도 잡았던 회사인데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부터 매출의 성장률이 대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2조 4천억 했던 회사가 매출액이 3조 3천억의 영업이익이 이익률은 5.5% 정도 나왔는데 이 영업이익이 1,800억 올해 예상치가 4조 2천억에 3,300억 나왔는데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벌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세론더 뉴스의 시기에 실망 매물 내지는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전히 변압기 투자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변압기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이 소외를 받았었기 때문에 스물스물 시장에서 티 안 나게 시가총액이 올라갔었는데 형국이 보였었기 때문에 올해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 이하가 일부 좀 나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전력인프라 수주 잔고가 회사가 지금 한 2조 정도까지 증가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이 회사도 수주 베이스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도 실적까지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입니다. 내년도 실적 기준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PER 9배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만하고 그리고 시청자분의 매수 가격대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매수 단가는 아직 매수를 안 하신 것 같네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의견 드리고요. 매수 자리는 21선 구간대까지 내려오면은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서 71,2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9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없이 전략을 드렸습니다. LS 일렉트릭 2020년 이후 꾸준하다가 이 실적이 지난해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변압기 관련주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도 좋은 실적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목표 주가는 9만 원이고요. 매수 가격은 7만 1,200원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셔서 유튜브에 저희 스트리밍 들어오시면 그 안에서 또 글을 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지고 와주신 종목이 HD 그룹주 종목으로 전화를 주신 분이신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현대 인프라코요. 네, HD 현대인프라코어 매수가 비중 예, 예. 얼마십니까? 10,000원에 20%입니다. 네, 10,000원에 20% 담으셨는데요. 오늘 예. 주가가 1.43%가 상승한 7,810원 기록했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조정을 버티셨어요. 예, 예. 예. 매수한 이후에 수익이 나셨나요? 못 났습니다요. 못 나고 예. 그러면은 아마 이 좀 음봉이 컸던 요 부근 때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후에 좀 조정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손실폭을 줄이셨는데요.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손실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을라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실적 좋다고 해서 매수하셨죠, 우리 시청자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손실이 걱정이십니다. 손실 안 보고 매도 가능할지 전략 주시죠, 차장님. 일단 그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바라볼 때 중국의 경기랑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있어요. 이게 결국은 이제 북미나 뭐 중동이라던가 남미 쪽 결국 지역별로 봤을 때 지역별 판매량이 제일 중요한데 북미나 중동이나 남미는 사실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시아 시장이거든요. 아시아 시장이 사실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영향을 올해부터 많이 받아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은 2개분기 연속으로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보면은 올해 1, 2분기까지는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2분기 온기부터는 아마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시장에서 작용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부터 확 꺾였어요. 확 꺾였고 그러면 온기 반영 기준으로 보면 6, 7, 8, 9거든요. 7월 달부터 반영이 되는 건데 보통은 이러한 전망은 2달 전부터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7, 6, 5월 달부터 주가가 좀 악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5월, 6월, 7월 달 3분기 실적 발표하고부터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태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 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그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두산 밥캣과도 좀 약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쪽에서 건설 경기가 굉장히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올라가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이 하나의 지역별 매출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한쪽에도 굉장히 한쪽으로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영역대가 있으면은 다행히 주가는 상승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한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형국에서는 물론 지금 구간에서는 밸류에이션 쌉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청자분께서 비중이 20% 정도 되시면은 현금적인 여유가 좀 일부 있으시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현재 구간은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만 올해 실적을 내년도까지 유지가 될 경우에는 평균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추셔서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시청자분이 추가 매수한다라는 가정을 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목표 주가는 10,000원, 매수 가격대로 정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7,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지금 가격대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 여력 있으실까요? 네, 조금 있습니다요. 네, 현재 가격에서 다시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서 단가를 낮추시고 목표 주가 10,000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 건설 기계주 중국 건설 경기 회복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3분기 실적부터 꺾이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목표 주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2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자님이시고요. 삼성 SDS를 16만 8천원에 5% 담으셨습니다. 매도가가 알고 싶어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을 보유하신 지 좀 되셨을지 아니면 이번에 신규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오늘 주가는 1.32%가 상승한 16만 8,400원. 기록했는데요. 11월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삼성그룹 내의 SI 기업입니다. 내년 1분기에 AI 서비스 출시한다고 하는데 삼성 SDI 수익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런 삼성 SDS 같이 그 데이터 센터 네네. 기반으로 해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프리미엄을 많이 받을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제일 곽강받고 있는 섹터 자체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I 관련된 산업에서 어느 정도 앵글이 있는 회사들이 시장에 프리미엄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싸게 거래가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회사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 중에 하나가 회사의 이익과 이제 멀티플인데 이익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장이 바라보는 어떤 멀티 배수가 많이 좀 높아지고 있는 구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3조인데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PER 16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은 부담되는 구간은 아니에요. 내년도도 여전히 증액인 구간이기 때문에 뭐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봤을 때 확장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내년도 추정하는 거지만 AI 구축 사업도 내년도부터는 충분하게 사업 규모를 좀 높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시청자분 비중이 5%밖에 안 되시잖아요. 지금은 바이앤홀드 해보세요. 비중이 막 많으시면은 예를 들면 한 50% 정도 되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비중 자르시고 나머지 거는 차익실현 하시고 나머지 한 5%에서 20% 정도는 좀 가져가 보시죠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딱 이제 원금 구간 선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2021년도 사시고 물리시고 계속 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비중 5%시면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가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못 하신 거잖아요. 지금 구간은 비중 5%시면 그냥 바이앤홀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에서 AI,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로봇 그리고 HBM 그런 관련된 공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 프리미엄을 받고 올라갈 만한 건덕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바이앤홀드 하시고 목표 주가는 그냥 넓게 잡아서 19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은 지금 단기 좀 약간 급등인 구간이라 이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청자분은 한 2년 전에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좀 넓게 잡아드릴게요.
20일선 깨지면 매도하시고 14만 7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가 혹시 지금 가격에 가능할까요? 지금 가격은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1선까지 왔을 때는 리스크 관리고 조금 더 비중을 넓혀 보시려면 그 안에서 좀 처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S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종목인데요. AI 모멘텀을 받고 멀티플 배수 확장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에 기업용 생성형 AI 솔루션 브리티 코파일럿과 패브릭스를 공개했는데 이게 내년 1분기 상용화 예정이라고 하고요. 목표 주가는 19만 원, 손절가는 14만 7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신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기아 네. 82,000원에 20%입니다. 82,000원에 20% 담으셨는데요. 네. 네, 지금 수익 구간이시네요. 네, 그러는데요. 예. 9만 원 정도 해가지고 제가 안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이번에는 매도를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될지 몰라서 전문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기아 한 차례 매도 기회를 놓치셨고 또 11월 초까지는 하락하는 걸 이제 맞이를 하시다가 다시 재차 주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는 85,900원 기록했습니다. 수익 구간이신데 어떻게 매도를 할까요?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은 사실 주가가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오늘 기점으로 멀티플 3배짜리가 돼버렸는데 지금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만성적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저평가 구간에서 아니 어디 저기 글로벌 완성차 회사 중에 그 적자 하나 안 내고 연간으로 12조 버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 3배짜리예요. 요거는 이거는 지금 입장에서는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돈을 이렇게 버는데 주가가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거면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게 사실 뭐 시스템상의 문제인 건지 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에 배당 정책도 발표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본격적으로 계속 정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셔야 될 거예요. 제일 단순한 거는 자사주 소각하고 자사주 매입을 반복적으로 해서 소각과 매수를 계속 많이 해서 주주 환원 정책은 배당으로만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의 주주들은 배당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배당 말고 매매 차익을 통해서 수익이 나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3분기도 마찬가지겠고 2분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EV 쪽에서는 사실 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EV9 같은 경우가 예상했었던 것만큼 판매가 되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예상 외로 실적을 뜯어보니 EV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리드 EV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잘 팔렸어요. 근데 주가는 고작 이 정도 선인 거예요. 딱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응을 해줘야 할 텐데 어떤 게 문제인 건지 뭐 다들 항상 매년마다 얘기하는 그런 그놈의 노조가 문제인 건지 그거는 뭐 좀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들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길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만한 종목인 거는 분명합니다. 이 기아는 저희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2021년도 1월달 주가가 뭘로 올라갔어요? 애플카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도 제가 앵커님한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기아와 현대차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 주식은 단순하게 국내 차 MS만 독보적으로 유지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분명히 다른 어떤 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탑라인을 성장하고 구축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게 결국은 애플카를 시장은 좀 원하는 것 같고
주가가 높은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높은 성장률을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려면 결국은 이런 어떤 애플카와 비슷한 종류의 어떤 사업 모델이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굉장히 좀 사실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아 이런 주식 없고요. 지금 현재 기점으로 PE가 3배짜리 회사입니다. 저는 좀 길게 보셔서 말씀드리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주가는 타겟 멀티플 12배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10만원 넘어가거든요. 저는 그냥 목표 주가는 10만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8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전략 들으셨는데 어떠실까요? 아우,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는 명심하고 그때 매도하겠습니다. 네, 9만 네. 원에 매도 못 하셔서 아쉬워하셨는데 목표 주가 10만 원 나왔습니다. 꼭 잘 파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네, 기아입니다. 만성적인 저평가 자동차주 어쩌나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 가운데서 주주 친화 정책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으로 목표 주가 10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절파고 TV님이시고요. 네이버를 35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셔서 15% 갖고 계십니다. 2년 전에 괜히 샀다가 크게 후회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조만간 30만 원은 돌파할 수 있을까요? 현재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이버 오늘 주가가 0.24%가 오른 20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손실이 또 이렇게 나 있는 네이버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참 이 네이버를 보면 저희 2년 3년 전에 저 유튜브 채널 제일 유명한 몇 프로 TV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어떻게 세일즈를 많이 했냐면 자녀들한테 물려줄 주식이라고 해서 네이버는 지금 사면은 전혀 매출이나 실적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카카오를 보면은 자회사 상장하는 거 봐라, 이런 주식이 어딨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이제 많이 세일즈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 네이버는 2022년도에는 조금의 문제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네이버가 하고 있는 영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이버의 수익 기반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네이버 쇼핑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 쇼핑의 연간 거래 액수가 매년 꾸준히 30%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로 인해서 네이버의 어떤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네이버 웹툰이 적자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아마 네이버 웹툰이 상장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 상장을 하게 되면은 자회사에 대한 어떤 지분가치 상승도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올해 실적 굉장히 좋을 겁니다, 네이버. 그래서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 2분기, 3분기 전부 다 실적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점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데, 시청자분이 목표하셨던 가격대가 30만 원이신 것 같은데, 30만 원 올라가려면 이런 무거운 주식은 조금 이렇게 베팅 아닌 베팅도 하셔야 돼요. 비중이 35만 6천 원이시면 원금 가시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 주식시장이 2020년도, 21년도에 그렇게 큰 버블이 나와줘야 돼요. 큰 버블이라고 하면은 통화량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거나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큰 기대가 버블 아닌 버블이 굉장히 껴줘야 할 텐데, 향후 10년간은 그러한 유동성은 저희는 이제 볼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비중이 15%라고 하시면 원금까지 갈 수 있겠냐라고 여쭤보시면 원금까지 못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회사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적인 측면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큰 화두인 생성형 AI 같은 경우로 네이버 광고 플랫폼이랑 그리고 네이버 쇼핑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연간 실적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올해 사상 최고치 실적이 달성할 거예요. 2021년도 매출액이 6조 8천억에서 추가 애드업 되는 게 2조까지 늘어나거든요. 올해 연간 가이던스 매출액이 9조 7천억의 영업이익 1조 4천억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있는 구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매수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 매수 구간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25만 원, 손절 라인은 1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비즈니스 모델 긍정적이라는 평가 받았습니다. 네이버 쇼핑의 성장세에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내년 네이버 웹툰의 상장 계획까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AI 모멘텀에 대해서는 따로 분석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모멘텀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라는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주가는 아쉬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 오늘 종가 기준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면서 목표 주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분은 유튜브에 올려주신 시청자분 걸프렌드님이십니다. 성일 하이텍을 14만 6,6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10% 비중 있으신데요. 어떻게 대응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성일 하이텍 볼까요? 오늘 종가가 4.31%가 오른 10만 4,100원 기록했습니다. 다른 배터리 주들과 마찬가지로 11월에 바닥을 잡아나가는 노력들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다른 배터리 주들보다는 좀 덜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폐배터리주 성일 하이텍 전략 세워볼까요? 좋죠. 좋은 회사인데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성장한 회사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좀 좋은 회사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연간으로 성일하이텍이 얼마를 버냐로 봤을 때는, 작년에 성일하이텍 매출액이 2,600억의 영업이익 483억을 벌었어요. 작년에 거래됐었던 멀티플 기준으로는 작년에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한 30배 정도 거래됐고, 올해 매출액 2,600억에 올해 영업이익 231억 나올 가이던스인데, 요거 가이던스는 그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PER 기준으로 86배예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비싸죠. 이게 우리 이제 2차전지 전기차 섹터들 보면 최근에 주가 조금씩 반등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고점에서 얼마나 빠졌는데 지금 이 반등이 결국은 그냥 목숨 연명해주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좋은 거는 맞는데 우리가 매수할 만한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지금 현재의 구간이 바닥이냐 바닥이지 않느냐의 차이는 결국은 투자자의 몫인 거죠. 근데 올해 보면 2차전지 사이클상 분위기가 제일 안 좋은 건 맞아요. 지금 보면 메탈 가격 계속 빠지죠. 매 월마다 발표하는 양극재 가격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리튬 가격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수산화 리튬 이런 가격들 빠지는 것들 보면은 거의 매 월마다 빠지고 있는 게 10% 이상 빠지고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소재 업종들 같은 경우가 마진율이 좋아질 수 있으냐? 마진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은 건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냐 하지 않냐, 비중을 늘리냐 늘리지 않느냐를 따지려면 결국은 이 회사가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싸냐 싸지 않냐, 매력이 있냐 없느냐를 논의해야 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2차전지 섹터들은 올해 4분기는 사실상 별로 기대할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판가전이기 때문에 판가랑 그 마진이랑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시청자분 매수 단가가 14만 6,600원이면 오려면 시간이 꽤 많이 오래 걸리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매수 가격대까지 오시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 의견을 드리는데 그냥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종목이 12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그때 한번 다시 문의를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2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제시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격도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성일하이텍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리키고 있는 폐배터리주입니다. 배터리 사이클 4분기에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 종목의 주가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2만 원의 목표 주가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분은 부자 되자 님이십니다. 권미란 앵커님, 지문상 차장님, 대덕전자 27,000원에 10% 매수했습니다. 단기, 중기,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배터리주나 또 AI 관련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도 역시 PCB주로 AI 관련한 수혜 기대감 있는 쪽인데요. 오늘 주가는 이틀 연속의 음봉을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주가가 하락하면서 1.3%가 하락한 26,650원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 7월장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시세 줬다가 조정을 가파르게 받았어요. 반토막이 단기간에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 반등도 어느 정도 2만 원 선 아래에서 2만 6천 원 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덕전자 전략 세워볼게요. 차장님. 매수하신 가격이 27,000원인데 지금은 다 결국 일반적인 어떤 실적보다는 이런 기판하고 있는 회사들이 뭐 CCS라던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어떤 본딩 장비 하고 있는 회사들이라던가 이런 PCB 단에서 기판 만드는 회사들이 단순하게 기판으로 엮여 있는 것보다는 이게 다 AI로 걸려져 있어서 약간의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게 시장이 언제 열릴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멀티플을 조금은 상향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심텍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는 않고 그동안의 연간 실적 기준으로 대덕전자도 많이 고생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12월 달 4분기 실적 기반으로는 2분기 영업이익 56억, 3분기 14억, 지금 4분기 예상치 125억이거든요. 그럼 예상했었던 것만큼만 나와주면 턴어라운드 성공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점으로는 상당 부분 턴어라운드를 현재 시도 중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같은 경우의 테마로도 좀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관련주다, AI 관련주다 다 엮여 있는데 지금은 그게 진짜냐 가짜냐를 논하기 이전보다는 첫 번째로 관련주로 엮이니까 테마로 먼저 올라가고 그 이후에 진짜나 가짜나 찾자 그런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단기적인 부분은 대덕전자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실적적인 부분은 서버용 기판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 추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보면은 목표 주가는 31,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온 디바이스 AI 수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1,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아쉽지만 남은 여러 또 종목 고민은 내일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의 공략 포인트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내일 금요일장 공략 포인트 어떻게 잡을까요? 12월의 첫날 또 바로 내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딱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은 사실상 그냥 많이
4분기가 지나면서 4분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실적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조금 분위기도 알게 되면서 그동안의 시장을 지도했던 2차전지 섹터들은 내년 길면 2분기까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지금 최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들이 AI 디바이스 관련된 사업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로봇 관련된 테마를 지닌 회사들. 저도 사실은 이런 AI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숫자로 안 지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 시장이 개화될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 AI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결국은 변화와 혁신을 추구를 하면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결론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을까 건데, 우리가 애플이 아이폰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큰 돈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 산업이 열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태블릿 PC도 나왔었고, 스마트워치도 나왔고, 무슨 안경으로 하는 휴대폰도 나왔었고, 되게 많은 게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결론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로 논하자면 돈은 결국 많이 못 벌었어요. 그게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AI든 로봇이든 시대의 어떤 변화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도 좋은 흐름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금리 동결을 이번 주 했지만 통화 정책은 굉장히 좀 완화적으로 이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누구는 다음 달쯤 되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는 내년 2분기쯤엔 열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가 돼야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디스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소비 시즌 관련돼서 엮여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안정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들 3가지 가지고 나왔고요. 네이버랑 아프리카TV, 유진테크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혹시 로봇이나 AI 모멘텀 받는 쪽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제일 3가지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가 제일 가깝죠. 네. 나머지 것들은 따로 이렇게 직접적인 부분들은 없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이기는 하나 이게 전체적인 어떤 레거시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소외받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HBM에서 일부 앵글이 있는 것도 아니고, AI 반도체로도 엮여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IBM 업체들이 그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어떤 증착에서 있어서 많이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년도 시장에서 반도체가 많이 턴어라운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레거시 있는 종목 중에 밸류 싸고 좀 턴어라운드 될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유진테크도 있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원익아이피스, 테스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테마 종목별 장세도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내년도를 봤을 때 좀 안정적으로 성장을 가져갈 수 있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골라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네이버, 아프리카TV, 유진테크 등등 전공정 관련주를 또 꼽아주셨는데요. 그러한 종목들 흐름 연말 연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차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리 동결 올해 마지막 금통이 있었고요. 오늘 양대 지수 월봉 마무리 좋습니다. 코스피가 월중 고점에서 마감됐습니다. 11.3%의 상승이었고 코스닥이 12% 넘는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12월 첫날 내일 이 시간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